안녕하세요 여러분, 저는 에이텐트입니다. 오늘은 아반떼 코드명 CN7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또 여러분들하고 또 한번 리뷰하려고 가격표를 또 유심히 좀 보게 되었는데, 모델은 총 3가지 라인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. 어떻게 되어 있냐면 스마트라고 하는 옵션으로 하나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모던이라고 하는 옵션으로 하나가 구성이 되어 있고, 최고평이라 해서 이제 인스피레이션 모델이 들어가 있는데, 인스피레이션 어서 많이 듣던 옵션 중에 하나네요. 어쨌든 이제 3가지 라인업으로 총 구성이 되어 있고요.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쉽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이전 직전 차 뭐 MD라던가 이런 일반적인 아반떼를 생각하셨던 분들은 가격이 스마트 같은 경우에 네, 1531만 원 정도 되거든요. 그냥 요 모델 선택하시면 이전에 내가 한번 아반떼를 경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탔던 그런 아반떼하고 비슷한 옵션, 뭐 예를 들어서 프로젝션 램프라던가 뒤에 LED가 없고요. 그냥 벌브 타입으로 전구가 켜지는 제동등이라던가 이런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수동 미션이기 때문에 여기에 150만 원 추가하시면 오토 미션으로 바꿔서 타실 수 있다. 가장 저렴하게 타는 방법은 스마트를 선택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. 현대자동차가 지금 광고성을 좀 많이 때리고 있잖아요. 뭐 커머셜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광고에 나오는 그런 옵션을 선택하시려고 한다 그러면 적어도 모던은 선택하셔야 된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모던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1899만 원 개소세가 인하된 가격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. 여기에 45만 원 추가하시면 썬루프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, 기본 클러스터는 조금 작은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어요. 근데 인포테인먼트 내비 2라 그래서 125만 원짜리 옵션을 추가하시게 되면 내비게이션이 10.2온시짜리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하실 수 있고, 여기에다가 플래티넘 플러스라고 하는 옵션이 또 추가가 있어요. 70만 원 정도, 75만 원 정도 추가하시면 클러스터가 10.2온시짜리 클러스터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거의 벤츠하고 유사한, 뭐 벤츠는 12.3인치, 12.3인치겠지만 그 이제 액정 두 개가 연결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클러스터, 약간 수입차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그런 느낌의 실내 인테리어로 좀 구성할 수 있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 옵션 중에서 익스테리어 디자인 2라는 게 있는데, 기본적으로 그 콤비네이션 램프라던가 뒤에 제동등 같은 경우에 LED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. 근데 가장 요 옵션을 꼭 추가를 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, 익스테리어 디자인 2를 선택하시면 70만 원을 추가하셔야 되는데 라이트 같은 경우에 LED 라이트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. 왜냐면 뭐 요즘 수입차에서 벌브 타입으로 나오는 차는 거의 없거든요. 대부분은 프로젝션 타입은 다 없어지는 편이고 LED로 좀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, 요 아반떼급에서 아마 LED로 나오는 차는 그렇게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그 익스테리어 디자인 2를 선택을 하시면 LED 헤드램프하고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, 그 다음에 LED 보조 제동등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추가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커머셜에서 나오는 그런 옵션을 좀 선택을 하신다고 하면 이 옵션은 좀 필수적으로 좀 넣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. 그러면 제가 이제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. 1899만 원이니까 만 원 더 보태서 1900만 원인데, 여기에다가 인포테인먼트를 추가하시게 되면 10.25인치 클러스터하고 10.25인치 내비게이션 두 개를 선택하신다고 하면 125만 원에 75만 원 추가하셔야 되니까 대략 얼마인가요? 한 250만 원 정도 되겠네요. 한 200만 원 정도 되겠네요. 네. 200만 원 정도 추가하셔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2100만 원 정도 돼야 어느 정도 옵션이 좀 들어가 있는 아반떼를 선택하실 수 있고, 여기에 45만 원 추가하시면 2250만 원 정도 되겠네요. 예, 이 정도 선택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LED 헤드램프라던가 LED 콤비네이션 램프 하시려고 하면 70만 원 더 추가하셔야 되니까, 아무리 못해도 커머셜에 나오는 그 정도, 그러니까 광고에 나오고 있는 아반떼를 선택하시려고 하면 아무리 적어도 한 2,400만 원 정도의 아반떼를 살 수 있는 시대가 됐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상당히 비싸네요. 소나타하고 제가 봤을 때는 뭐 K5라던가 이런 모델하고 거의 가격 차이가 없어요. 없고 한 600만 원 더 보태면 K5 뭐 노블레스급은 아니더라도 뭐 요 정도, 뭐 중간 뭐 이상급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 형성됐기 때문에, 사실 이제 뭐 준준형이라고 얘기하는, 국내에서 얘기하고는 준준형 모델하고
중형차하고의 그런 간극이라는 것 자체가 대략 한 500만 원 정도 차이로 갭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게 좀 바른 선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. 저는요. 근데 뭐 추가적으로 옵션이 많이 추가되고 개선된 부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좀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현대자동차가 네, 구성을 한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. 하나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요건 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. 그 인스피레이션 모델이 있는데 인스피레이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위에 이제 모던하고 차이 나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AC 모델이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러가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뭐 차선 유지라던가 이런 거하고 통합이 돼 있어서 ADAS 기능으로 네, 뭐 반자율 비슷하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 추가 안전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가격이 2,392만 원, 8만 원 빠진 2,400만 원이에요. 근데 거의 옵션은 다 추가가 돼 있고 썬루프만 추가하시게 되면 45만 원 추가하시면 2,450만 원 정도 되거든요. 거기에 17인치 알로이 네, 30만 원 추가하시면 대략 한 2,500 정도면은 세팅이 되는데 여기에는 뭐 ACC도 들어가 있고 아까 추가로 넣었던 네, 익스테리어 패키지 중에서 LED 헤드램프라던가 이런 것도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. 시트 같은 경우에도 일반 그 모던까지는 인조 가죽 시트로 되어 있는데 이 인스피레이션 모델은 가죽 시트로 좀 되어 있기 때문에 네, 뭐 천연 가죽이겠죠. 네,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들어가 있고 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하고서 오토 홀딩 기능하고 전방 주차거리 경고등, 뭐 뒷좌석 에어벤트라던가, 네, 이건 좀 필요한 옵션 중에 하나네요. 왜냐면 아반떼가 이런 국내 준준형 모델들은 뒤에 에어벤트가 좀 없는 경우가 있어요. 저도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이 뒷좌석에 에어벤트가 없다 보니까 여름에 아이들하고 같이 타게 되면 상당히 좀 불편한 감이 좀 있어요. 왜냐면 앞은 시원한데 뒤는 그렇게 시원하진 않거든요. 그래서 요 에어벤트 있는 거 아마 가족 단위로 아마 아반떼를 구성하신다고 하면 뭐 모던보다는 좀 인스피레이션 모델을 구매하시는 게 조금 유리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. 일단 가격은 인스피레이션하고 모던하고는 제가 봤을 때는 한 150만 원,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무래도 좀 미낀 것 같아요. 제 느낌엔. 그 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를 좀 옵션을 계속 선택을 해야 되지만 해야만 구성할 수 있게끔 해놓고 뭐 수동 미션으로 가장 저렴하게 좀 세팅을 한 상황이고요. 아마 렌트카라던가 이런 이제 상업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델로 좀 세팅을 한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모던은 중간 트림에서 좀 살 수 있는 그런 모델로 해서 뭐 약간의 옵션이 좀 있고 추가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을 해놨고 인스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그냥 10.55인치 클러스터하고 내비게이션하고 이런 부분을 지금 광고에서 나오는 부분은 다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. 아마 수입차를 좀 겨냥해서 세팅을 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돼요. 아마 A클래스 세단이라던가 또는 제가 좀 너무 갔나요? 너무 간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. 뭐 어쨌든 A클래스도 그렇게 좋은 모델은 아니니까요. 벤츠에서 가장 엔트리 모델 중에 작은 모델인데 하여간 뭐 4천만 원대에 포진되어 있는 예전에 뭐 아우디 A3라던가 이런 모델 그 다음에 A클래스 세단 또는 뭐 볼보에서 나오고 있는 V 모델 V40 모델이라던가 이런 이제 엔트리 모델을 좀 타깃으로 해서 좀 그 옵션 구성을 조금 고급화해서 좀 구성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. 사실 2,500만 원, 2,600만 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좀 아반떼에서는 약간 좀 비싼 느낌의 그런 옵션이긴 뭐 가격대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디자인도 좀 좋아졌고 그 다음에 수입차에 준하는 그런 이제 뭐 실내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옵션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일반 수입차보다는 대략 1,000만 원에서 1,500만 원 정도 저렴하게 좀 저렴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렴하게 보이게끔 세팅을 해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좀 가장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현대자동차가 이제 GDI 엔진 직분사 엔진을 좀 많이 구성을 했었어요. 예전에 세타 엔진 2 뭐 이런 엔진들 다 GDI 엔진으로 구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직분사 엔진이 다 빠지고요. MPI 엔진이라 그래서 MPI 좀 오래전에 들어본 느낌이실 수 있는 엔진이긴 한데 일반 엔진으로 좀 많이 내려갔거든요. 아마 그 직분사 엔진 GDI 엔진이 여러 가지 그런 엔진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. 그 부분이 좀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위험 부담을 뭐 리콜 걸리거나 이러면 상당히 좀 많은 금액을 토해내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그 부분을 좀 제거하고 네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라고 얘기하지만 뭐 스마트 스트림이 VVTL인가요? 무슨 하여튼 뭐 갈변 밸브 타이밍 뭐 이런 거는 좀 바뀌어서
신형 엔진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단은 MPI 엔진으로 좀 변경이 돼서 일반 엔진 중에 좀 노멀한 엔진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그 엔진 부분이 가장 아쉽습니다. 왜냐면은 좀 터보 엔진이라던가 이런 걸 좀 달아줬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마 향후에 나올 모델 중에 하이브리드 모델도 추가가 될 예정인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N이 나올지 N 라인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고성능 버전도 일부 예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아반떼 스포츠가 차지했던 그런 부분 중에 하나 파트를 지금 현대자동차가 구성하고 있는 N 쪽으로 좀 밀어가지고 네, 타이틀을 좀 걸어서 네, 이 고성능 부분을 조금 키울 예정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어쨌든 뭐 시내 주행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뭐 고성능 버전은 이렇게 많이 필요는 없는 부분이니까요. 네, 그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가장 하나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출력 자체가 한 120마력대 정도 되는데 사실 패밀리 세단으로 요즘에 120마력 가지고 충분히 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스러움이 있어요. 이게 디젤 엔진이라면 어느 정도 토크가 나오기 때문에 구성 뭐 운행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솔린 엔진의 1600cc에 120마력 대략 토크 계산 안 해봐도 한 15 토크라던가 16 토크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. 많이 나와야 17 토크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런 토크 가지고 4명 특히 저처럼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이 4명 탄다 그러면 언덕에서 좀 뭐 쉽지 않지 않겠나. 네,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차는 또 뭐 항상 마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트랜스미션에서의 구동력을 얼마나 손실 없이 잘 구성해 주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무단 변속기라 기어비는 뭐 큰 의미는 없겠지만 기어비 세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4월 7일에 차가 출시된 이후에 시승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 제가 좀 시승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좀 좋은 부분, 아쉬운 부분은 함께 또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에이텐트였고요.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제가 좋은 영상을 찍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